저한테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형사합의, 민사합의 시기,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불법 좌회전, 신호위반 좌회전하는 트레일러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당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작년 4월 27일에 있었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40세 8개월 된 젊은 분이 자가호흡 가능하고 숨을 쉬는데 눈만 주치면 안 된대요. 뭐라고 물어보면 질문에 눈 깜빡깜빡으로 대답하는 거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 식물인간이죠. 지난 1월 7일 형사사건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힘들어서 형사합의를 하려고 그러신대요. 주위에서 1심 재판 끝나고 합의 진행하라고 하고 있고 합의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형사합의가 한 2, 3천 정도면 괜찮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 지인을 선임해서 일을 봐주시는데 가해자의 보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합의 시기에 대해서 문의하면 언제 합의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네, 지금 변호사 선임돼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잘 모른대요. 상대 쪽 보험 상황은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7천만 원 제시했다고 그럽니다. 상대는 그러면서 가해자 쪽에 재산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가해자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든지 저에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분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안 해보신 분이에요. 형사합의를 위해서 가압류를 건다? 그런 건 없어요. 상대차가 트레일러니까 종합보험이 들어있거든요. 종합보험 사랑하는 거지 왜 재산에 형사합의금 달라는 민사소송은 없습니다. 그냥 가압류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가해자가 지금 몸이 아파 투석 중이라고 하며 우리 변호사 말로는 재산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형사합의도 제가 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걸까요? 저는 아이가 넷입니다. 넷 다 초, 중, 고등학교 다닙니다. 간병비와 생활비가 이제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걸까요?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 금액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민사 합의는 언제쯤 시작되나요? 어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오후 16시 27분에 글을 올리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만큼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 사고 영상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고인지 좀 약도라도 올려주세요. 환자 식물인간인가요? 헬멧 쓰고 있었나요? 벗겨지진 않았나요? 소장 제출했나요? 예. 지금 변호사분은 교통사고를 많이 해보신 분인가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합의나 소송 진행할 거라 그러나요? 언제 소장 제출할 거라 그러나요? 여명기간이나 개원 수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될 거라 그러나요?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가요? 지금 병원비 어느 정도 지급 보증해주고 있나요? 간병은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생활비 남편이 벌든 거 못 보니까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남편 직업 무엇인가요? 운전자보험 있다고 그러나요? 운전자보험에서 형사비용 얼마 나온다 그러나요? 몇 주 진단인가요? 누구 소개로 지금 변호사 선임이 됐나요? 수임료 얼마인가요? 가불금 얼마 받았나요? 혹시 요양병원으로 옮길 생각도 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제가 상담할 때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올라왔습니다. 신호 있는 상거리고요. 트레일러가 신호위반 좌회전입니다. 식물인간입니다. 헬멧 쓰고 있었고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소장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이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데 변호사분이랑 의견이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해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로 얘기 안 하십니다.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합니다. 민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형사 진행 중이라 형사합의 진행 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언제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말씀 안 하십니다. 민사소송은요, 사고 난 때로부터 8개월 지났을 때 소장 접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8개월. 자, 작년 4월에 사고 났어요. 5, 6, 7, 8, 9, 10, 11, 12. 지금 1월이에요. 지금 소장 접수해야 돼요. 형사 끝난 다음에 왜 형사 먼저 하죠? 식물인간을 8개월 됐을 때, 사고는 8개월 됐을 때 소송해야 되는 이유는요. 식물인간은요. 언제 갑자기 사망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사망할지 모릅니다. 소송기간 2년 또는 그 이상 걸립니다. 요즘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소송이 끝나야 그래야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거를 사망하면 3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치료 충분히 받고 3년 있다 소송할 거야. 그러다 소송 진행하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손해배상을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여명 기간이 얼마 될까요? 40세면은 한 40 몇 년 될까? 예. 40년에 칩시다. 40년에 치면 25% 살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10년? 근데 10년보다 전에 한 4년 만에 사망했다. 돌려주진 않습니다. 받았던 개업이, 향후 치료비를. 근데 소송 끝나기 전에 사망하면은 받는 게 확 줄어들어요. 제일 큰 거는 개업비하고 향후 치료비죠. 여명기간 개호인 숫자 등에 대해서 그런 것도 들은 말이 없고요. 부산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 간병인 쓰고 있습니다. 애들이 여럿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간병비 한 달에 거진 5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예. 생활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남기신 돈을 팔아서 그 돈을 친정 가족에게 받아서 간병비, 생활비 충당 중입니다. 거의 바닥났습니다. 앞으로 소송 끝나려고 그러면 2년 이상 걸립니다. 요즘은 병원에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신체 감정을 안 해줘요. 그 신체 감정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소송 시작하고 1년 6개월 만에 끝났는데 지금은 한 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남편은 기계 설계 일을 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분 있다고 그러나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비금 얼마 나오는지 모르고 7천만 원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남편 진단은 신경외과에서 20주, 추가 진단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20주예요. 신랑의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550만 원 플러스 5%입니다. 1심에 한해서. 만약에 상대가 항소하면 그럼 변호사 없이 할 건가요? 변호사님이 또 줘야 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1심까지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1심까지 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요. 보험사로도 가불금은 받았나요? 받은 거 없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길 생각도 하고 있나요? 요양병원으로 옮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절대 옮기면 안 됩니다. 요양병원 가면은 공동 간병인이 있습니다. 간병인 혼자서 6명, 8명의 환자를 관리하죠. 그러면 간병비 100만 원 나갑니다. 지금 당장 간병비가 적게 나가서 좋지만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때 그만큼밖에 못 받습니다. 간병비, 개업이라고 그러죠. 지금 5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507만 원이든가. 예. 그거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나중에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여러 사람 간병 개월하면은 관리가 소홀해지잖아요. 그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절대 요양병원 옮기시면 안 됩니다. 사고는 이렇게 났네요. 예, 오토바이 가는데 트레일러가 툭 들어와서. 일단은 헬멧 끝까지 쓰고 있었으면 100대 빵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속도가 빨랐다라든가 저 신호위반이 좀 멀리 보이는데 속도가 빨라서 못 피했다. 그러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CCTV나 블랙박스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그건 판단 못 해드리고 일단 헬멧이 제일 중요하죠. 머리 다쳤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과실로 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일, 그리고 지금이죠. 유튜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는 언제 선임했나요? 몇 분간 상담했나요? 어떤 내용을 설명하던가요? 지금까지 그 변호사 해준 게 뭐 있나요? 예상 판결액 계산해 주던가요? 형사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고 어떤 부분에 도움 주고 있나요? 가해자는 변호사, 상대 측에 변호사 있나요? 예, 남편은 회사원인가요?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자인가요? 출퇴근 중 사고인가요? 이거는 산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병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가불금 청구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가해 차량 보험사는 어딘가요?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까 형사비가 안 되면 가불금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가불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해 차량 보험사는 어디인지. 예. 가해 차량 보험사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혹시라도 이분을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제가 한 군데 보험사는 못 도와드립니다. DB랑 저랑 친하잖아요. 그래서 가해 차량 보험사가 DB면은 아이고
거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또 답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선임했답니다. 한 달 좀 지났네요. 네, 550만 원 지급했답니다. 당일. 상담 30분도 안 됐다고 그럽니다. 지인과 함께 같이 갔고요. 따로 설명해 준 건 없고 합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요. 지금 합의 금액 모른다. 그거 대략 계산할 수 있는데 환자 상태 알면. 지금까지 해준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간병비 생활비 급한 상황에서 형사합의밖에 방법이 없었고 경찰서나 상대보험사 측에서도 가해자가 합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합의를 아직 안 했느냐? 네. 상대 측 보험사에서 가해자와 통화 후 우리 변호사 연락처 달라고 했고 지금 양쪽 변호사끼리 연락 중이랍니다. 상대 측에서 5천만 원 얘기했고요. 우리 변호사는 통상 2, 3천만 원이 합의금인데 많이 얘기한 거라고. 예. 2, 3천만 원은요. 2018년, 19년 그때 그런 얘기가 그때도 3, 4천만 원이었죠. 예,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5천만 원에 합의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형편이 어려서 많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제가 그러면 운전자 보험 증서를 받기로 했는데요. 예. 그랬더니 상대 측 운전자 보험 증서를 받답니다. 7천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돼 있답니다. 그게 우리 변호사는 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주진 않았대요. 변호사님께 연락은 제가 먼저 합니다. 다 그렇죠.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하면 변호사님실 연락하고요. 궁금한 건 의뢰인이 질문해야 되죠. 예상 판결액 계산해 주진 않았고요. 형사합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가요? 변호사가 형사합의에는 별로 해주는 게 없다. 합의서 작성할 때 도와주는 정도다. 동석하는 정도다. 가해자 쪽에서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다. 그리고 통상 2, 3천만 원 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변호사 사무실끼리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법적 조언보다는 상대 측 얘기를 저한테 전달만 해주고 있다. 식물인간인데 5천만 원이 2, 3천만 원이 적당한데 5천만 원이면 많은 편이고 근데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요즘 가입한 운전자 보험 같으면 중상해 식물인간 때 2억까지죠. 그리고 근데 신호위반일 때는 중상해로 하지 않고 진단으로 합니다. 중대법규 위반은. 20주 진단이면은 1억 내지 1억 5천 정도일 텐데 요즘 거는요. 30주 이상일 때는 2억일 거고요. 아마 좀 옛날 것 같습니다. 7천만 원. 그 운전자분에서 아마 7천만 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당신도 내라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합의 안 해서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래야 되겠죠. 7천만 원 운전자 보면서 내 잘못도 많다 그러면 그럼 7천만 원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내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운전자 보면서 나오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운전자 보면 없다 그러면 5천만 원 7천만 원 거기에도 그냥 울며기저먹기로 합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면서 7천만 원 넘으면 본인도 내야죠. 그 알파가 1,000만 원이 될지 3천만 원이 될지 그거를 우리 변호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남편은 가해자 측은 변호사에 있고요. 남편은 기계 설비하는데 직장인인데 출퇴근은 아니었대요. 제가 이 산재 때문에 그러는데 산재는 안 되네요. 앞으로 간병비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신랑 차를 처분하려고 한답니다. 중고차 얼마 되겠어요? 돈 마련할 길이 없답니다. 가불금은 가불금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 외에 그 전에 다른 변호사들 물어봤는데요. 2달치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죠. 잘 안 줄 거라 그러죠. 지금 변호사께는 답변 못 들었고요. 가불금 2달치는 약관에 의한 겁니다. 그거 말고 가불금 청구하면 되죠.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가불금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나중에 지연이자를 못 받아요. 가불금 소송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는 생활비
그리고 이분은 전문 간병인 쓰고 있다니까 그 간병비 그럼 5천이든 1억이든 가불금 받아야죠.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안 주면 네 소송하면 줘요. 저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는 가불금 받아들입니다. 너무 많이는 아니고. 가해차량보험사는 다행히 DB는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께는 가불금에서 얘기는 했지만 피드백이 없대요. 제가 자꾸 물어보면 월권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한대요. 권리인데요. 왜 그걸 월권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또 답변이 이제 증서를 못 받나요? 증서를 못 받대요. 증서를 안 보내준다고요? 그럼 형사합의 안 한다고 그러면 돼요. 증서 보고 형사합의 여부 결정하겠다. 칼자를 누가 쥐고 있나요? 우리가 쥐고 있어요. 증서 보내라. 거기에 1억으로 돼 있는데 7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7천까지라고 그러면 플러스 알파 달라고 그래야죠. 상대 측에서 아까는 증서를 봤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증서를 안 보내준다고 그런다네요. 그 말로만 들은 건가요? 증서 보내라고 그래야죠. 신호위반 20주일 때 형사비가 얼마라고 하던가요? 일주당 100만 원. 그래서 아까 2, 3천 나왔군요. 옛날 단순한 신호위반 다리 부러졌을 때 그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상대 측 운전자 보험 달라고 계속 확인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믿음이 가거나 든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변호사 사무실에 질문자가 궁금하고 답답해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해주는 능력이 100점 만점 몇 점 정도로 생각되시나요?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시던가요? 주로 어떤 사건 많이 취급하시는 걸로 보이나요? 앞으로 소송 끝날 때까지 2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텐데 계속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신가요? 그 변호사에게 맡기기 전 모두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했었나요? 그 변호사 사무실도 지금 다른 변호사 사무실, 지금 변호사 사무실과 비슷하지만은 시 삼촌이시죠. 시 작은 아버님께서 추천해 주신 거라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 건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형사비용은 얼마인가요? 가해자가 건강이 안 좋다는 건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가해자를 직접 만난 일 있었나요? 가해자가 곧 사망할 수도 있을 정도로 몸이 안 좋나요? 가해자가 곧 사망하면 지금 곧 사망할지도 모른다. 그럼 합의해야 돼요. 합의하고 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끝나니까요. 공소기각을 끝나니까요. 그래서 상태가 어느 정도냐? 가해자를 직접 받느냐? 그랬더니 또 답이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님은 100점 만점에 한 50점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 번 받고 통화 3번 정도밖에 안 해봤어요. 40대 초반. 어떤 사건 많이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계속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 4군데 법률사무소 상담했었대요. 다른 사무실하고 비슷했나요? 근데 시삼촌께서 추천해 주신 것인데 거기다 맡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대요. 어떤 사정일까요? 변호사 선임비를 대주신 건가요? 어떤 사정일까요? 아이가 넷이나 있다고 그랬죠. 초, 중, 고. 누가 키울 건가요, 앞으로? 엄마 혼자입니다. 시댁에서 조언은 해주지만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형사비금 얼마인가요? 사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답을 들을 수 없으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문의들입니다. 이 형사비금은 뭐 할 거냐면 소송 끝날 때까지 앞으로 최소한 2년 동안의 생활비와 간병비에 충당해야 됩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들어요. 간병비. 1년에 6천만 원이죠. 2년이면 1억 2천이죠. 생활비. 아무리 적겠어도 한 300만 원씩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무리 적게 쓴다 하더라도. 그러면 합치고 2억 되는. 그래서 요즘의 식물인간 사건, 요즘의 중상의 식물인간은 그래서 2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이 쉽지는 않죠. 상대가 몸으로 때운다. 몸으로 때워서
몸으로 때우면 1년 정도 삽니다. 실형 1년. 좀 더 살면 한 1년 6개월 살 거예요. 2년까지는 잘은 안 갑니다. 요즘은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식물인간이나 사망이나 같게 보는 거죠. 거의 같게. 그랬을 때 상대가 한 1년 6개월 산다고 그래서 1억 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2년치 간병비는 돼야죠. 그럼 1억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가해자가 건강이 안 좋다는 건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재판에 가서 한번 본 것 같네요. 아마 직접 대화는 안 한 것 같아요. 가해자가 곧 사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가요? 그렇진 않은데 투석 중이고 직장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투석. 네, 신장 투석. 근데 신장 투석가도 죽는 거 아니잖아요? 좀 힘들긴 하지만 직장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20주 금액이 우리 변호사 그렇게 계산된다고 말한 것이고 7천만 원 외에는 상대 측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증서를 확인하세요. 증서 확인했나요? 가해자는 몇 살인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미용실에서 머리 하면서 제가 글 올린 거예요. 자, 마지막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증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61년생. 그럼 이제 60대 이제 중반이네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 그거 내가 합의 못하겠다. 나 합의 못해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가 공탁 좀 걸겠죠? 공탁 7천만 원 걸 수 있나요? 못 걸 겁니다. 자기 돈으로 걸어야 되니까. 자기 돈으로 2, 3천 걸고 집행유예 될 수 있나요? 실형이죠. 합의 안 해주면 실형이에요. 돈을 빌려 7천만 원 공탁 걸더라도 그 공탁금 나중에 내가 손해배상 청구안에서 전액 다 공제됩니다. 전액 공제돼요. 그래서 공탁금 찾으면 안 돼요. 나 공탁금 안 찾겠습니다. 이 공탁금 도로 가져가세요. 공탁금 회수 동의서 보내주고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탄원서 써내면 실형 선고될 겁니다. 제가 볼 때 1년에서 1년 6개월이에요. 그럼 몸도 안 좋은데 가족들이 실형 사기 할까요? 아니죠. 집을 팔든지 전세를 빼든지 저쪽은 지금 식물인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점에서 나오는 거 플러스 알파를 더 마련해 와야죠. 칼자루 이쪽에 들고 있는데 왜 저쪽에 끌려다니면서 합의하라고 그럽니까? 제가 보험사도 내 편인 보험사와 남의 편인 보험사 있다고 그랬는데요. 과연 이 변호사님 내 편인 변호사님일까요?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민사를 진행하면 형사사건도 도와줘야죠. 형사사건은 내가 그냥 도와주는 거 없고 합의서 쓸 때 동석만 하겠다? 저쪽으로 전달만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믿을 때는 변호사밖에 없잖아요. 하도 답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임하는 민사사건의 변호사, 형사사건의 변호사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계실까요?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족이라면, 내 가족 사건이라 생각하고 지금 식물인간 된 사람이 내 조카나 내 동생이라 생각하고 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저쪽에 7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합의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분 앞으로 최소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민사소송하는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내가 잘 알면 본인이 직접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인천공항에서 뉴욕 JFK 공항까지 나를 안전하게 태워다 주세요. 이게 바로 변호사입니다. 안전하게. 그럼 나는 비행기에서 쉬어야 됩니다. 나는 내 가족들, 내 아들, 딸 키워야 됩니다. 근데 비행기가 떠서 북극 항로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일본을 지나 어디로 가야 될지 요새는 또 저 위쪽으로 또 못 가게 하더라고요. 항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런 거 알아야죠. 여기는 못 간다. 여기는 갈 수 있다. 형사합의는요. 예, 지금 진행하는 상태로는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서 받으세요. 그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님과 더 이상 상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간병비하고 생활비 친정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땅 파는 돈으로 그걸 가족들이 줘서 그걸 생활했잖아요. 시댁에서도 도와줘야죠. 근데 시댁에서는 현실적인 도움을 안 주고 말로만 도와주면 그럴 때는요.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본인 사건입니다. 왜? 나의 남편이고 애들의 아빠니까. 그리고 성년 후견인 지정은 받으셨나요? 예, 지금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식물인간 됐으면 아내가 성년 후견인으로 법원에 신청하셔서요. 성년 후견인 지정 받으셔서 모든 건 아내가 결정하시고 아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모쪼록 상태가 더 나빠지지 말고 기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위해서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잘 진행되고 잘 처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대 이번에 재판받고 이제 판결 선고 남겨놨는지 아니면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한기 속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거 합의 안 해주면 합의 안 하고 집행유예 되면 어떡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합의 안 해주면 상대는 실형 선고 받을 겁니다.